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네오오토 오늘 3시 20분에 이제 30분 동시호가 되기 전에 네오오토 이 차트를 보고 이게 상주상 패턴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배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조상 패턴이 되게 되면 이거 부분까지 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얘는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좀 넘어서도 요 정도쯤 갈 것 같네요. 대충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도 여기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지금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한 6,400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부근. 일단 거기 정도를 목표가로 하고 단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DPC 이 종목이 예전에 방탄소년단 관련으로 막 엮이고 그랬는데 오히려 앨범 내고 뭐 컴백하고 그러면 오히려 떨어져요, 주가가. 재료 소멸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잘 오히려 한 뭐 이때가 컴백한다 그러면 그 전에만 오르다가 항상 그 컴백하는 날쯤 되면 재료 소멸로 이렇게 떨어지고 항상 그랬어요. 오히려 뭐 별 반응도 없고. 하여튼 그랬던 종목인데 이제는 뭐 빅히트도 상장을 이미 했고,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으로 이제 보기엔 그 관련 종목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이제는 이제 다 떨어져서 새로운 이제 동력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여기 240선 돌파 후에 또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은 이게 큰 그림에서 여기가 아주 지지가 되던 이런 고가 권역인데 이 16,000원 부근까지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우선은 이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눌림 받고 이렇게 가는 추세니까요. 11선 따라 그러니까 11선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요때 빠지면서 3,150원 밑으로 빠지면서 손절했던 종목인데요. 월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중인데 지금은 이제 이때 빠졌던 것 때문에 여기 저점 여기가 견고하게 이제 일단은 지지 라인이 됐고요. 그 위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제 박스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걸 뚫고 올라와서 종가가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박스 안에서 놀겠죠. 일단은 지금은 자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 정도 좀 또 밀린다고 해도 여기서 또 21선이 받쳐주고 가니까 흐름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 신일전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봐도 또 괜찮아서 위치가 일단은 이때 저점 이은 추세 이거였는데 이게 조금 이탈하고 그러면서 손절가를 터치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을 해서 금방 올라오고 있으니까 요번엔 이제 요렇게 또 갈 거라고 보고 재도전 하는 종목입니다. 그 아스트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상승이 시작됐죠. 여기까지 쭉 하락 구간, 횡보 구간, 여기부터 이제 상승 구간.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요렇게. 일단 여기 저항 좀 닿을 거고, 눌림 주면은 여기 저점이 여기 고점쯤 될 거고, 이래가지고 올라갈 자리.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이런 구간에 걸리죠. 이런 구간. 이런 데까지 목표 주가 해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종목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내일 관심주는 그리고 어제 조금 이제 얘기를 이제 자세하게 못했던 레버리지하고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ETF도 있고 또 ETN도 있고 근데 ETN은 안 해요. 좀 이게 조금 친숙하니까
ETF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하자면,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좌에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계좌를 일단 아직 소소하게 연습하는 중이다. 관심 없다 하면은 지금부터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짧네요 오늘. 여기서 안 보실 분은 끝. 자, 일단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하려면 자, 이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검색을 해요. 금융투자교육원. 그럼 여기 이제 이 사이트가 나오죠. 이걸 누르면 자, 이제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레버리지 ETF 이러닝 강좌 신청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 뭐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여기로 들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로 또 해도 되고, 어쨌든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을 눌러서 보면은 웃긴 게 정회원 3,000원, 준특별회원은 비싼가 했더니 또 3,000원, 기타? 이것도 3,000원. 그냥 무조건 3,000원인 거예요. 카드 결제나 아니 뭐 계좌 자동 출금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제가 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수강 신청 기간은 30일 동안 30일에 걸쳐서 30일 안에 교육을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냥 들으면 1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청하는 날짜에 수강 신청 기간,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신청하는 그날에 그 날짜로 해서 그냥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 크롬이나 마이크로 엣지나 이런 걸로 인터넷을 틀어가지고 듣게 되면 미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숙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단 교육을 결제를 하고 교육을 들으시면 돼요. 수강 신청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강을 다 듣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제 그 수강 다 끝나고 나서 최대 1시간 이내에 그 수료한 그 번호가 나오거든요. 번호.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좌측 상단 수료 번호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증권사에 가서, 예를 들면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주식 선물 옵션 이쪽으로 가서 보면, 아이고, 여기 ETF 있죠? ETF. ETF로 들어가요. 그래서 ETF 거래하기. 그래서 여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로그인까지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청 누르면 거기에 여기서 이제 수료했던 이 번호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입력하고 이수 확인. 그러면 이제부터는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레버리지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레버리지는 2배를 줘요. 2배.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20%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럴 때 이제 인버스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인버스는 이제 지수가 내려갈 때 얘는 올라가요. 지수가 내려갈 때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걸로 해도 되는데, 또 보통은 곱버스라고 해요. 곱. 그 인버스에 EX 붙은 게 이제 더블이에요. 그래서 곱버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쳐요. 1000원에서 지수가 10% 상승하면 1100이 되죠. 그리고 또 10%가 상승을 하게 되면 1100에서 10%니까 12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200 이렇게 10% 올랐으니까 21%가 오른 거예요. 보통 그냥 종목이라고 치고요. 그냥 일반 종목이 이렇게 10% 상승을 했으면 이게 더해져서 21%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10% 오를 때 얘는 2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200원이죠. 또 다음날도 10% 올랐을 때 얘는 2배니까 20%가 올라가요. 그럼 얘는 1440이 되죠. 그러면 44%가 오른 거죠. 1000원에서 440원이니까. 그래서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갈 때 계속 쭉 같이 가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실 날 경우에 1000원인데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900원이 되겠죠? 10%니까. 근데 또 마이너스 10%가 되면 여기서 이제 또 10%니까 810원이 되네요. 9에 10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총 마이너스 19%가 되죠. 그런데 레버리지를 해서 손실을 나게 되면 처음에 이제 1000원 있을 때 마이너스 20%가 손실이 돼요. 그럼 800원이죠. 또 10% 하락할 때니까 20% 하락해서 이게 640이 됩니다. 그러면 총 마이너스 36%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2배씩이니까. 그래서 ETF를 잘 모르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횡보예요, 횡보. 예를 들어서 자, 또 다시 이 1000원짜리가 1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럼 1100이죠? 근데 다시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러면 990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1000원에서 990이 되면 그냥 마이너스 1%예요. 그런데 ETF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 1000원에서 10% 오를 때 20% 상승이니까 1200이 되죠. 이때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다시 제자리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예요. 그럼 1200에서 마이너스 20%니까 960이 돼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횡보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그거면 ETF는 손실이 더 커져 버려요. 결론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한 방향으로 쭉 갈 때가 유리해요. 지금처럼 횡보하거나 그럴 때는 별로 안 좋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다시 이게 뭐 지수 차트하고도 뭐 비슷한데 이 동원은 그래도 쭉 올랐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박스권 거기다가 고점이 약간 낮아지고요. 저점이 낮아지고요. 보이죠? 선만 그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 요렇게 지금 파동이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맞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을 걷을 때 이 종목은 종목이 아니라 지금 이 차트에서는 내려올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내려오고 여기를 뻥 뚫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넘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성장 동력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타점이 돼요. 타점.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켜보고 정할 수가 있죠. 근데 우선은 지금 이렇게 하락을 맞은 거예요. 십자도지도 마침 나왔고, 이 십자도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십자도지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내려가다가 십자도지가 나오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확률은 확률이고 못 올라가면 이 떨어진 만큼 더 빠진다고 했고요.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안 떨어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균형점이에요. 균형. 변곡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실패하게 되면 이게 그냥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공매도가 연장된 것 때문에 3개월 그렇긴 한데, 주로 이 코덱스 같은 거는, 이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시총 기준으로 상위 200 종목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캡처를 조금 해놨는데, 자, 어제 잠깐 헷갈렸는데 시가총액 상위로 해가지고 쭉 보면은 1위부터 50위까지는 별이 붙어요. 별. 이거 별. 근데 이제 51위부터는 샵이 붙어요. 샵. 200위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샵. 근데 여긴 별.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 HLB 시총보다 조금 더 시총이 내려간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HLB 시총을 보면, 그러니까 HLB가 51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시총이 5조 633억이에요.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단 5조 정도 되면 그냥 상위 52 정도 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면 그냥 대형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등락폭을 아까 그 코덱스 거기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지하는 그 시총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많으면 지수도 올라가고 레버리지도 올라가는 거고, 인버스는 반대니까 떨어질 거고, 여기 있는 종목들이 하락한다. 그러면 거의 지수도 하락하고 인버스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나중에 인버스를 매매를 하려면 미리 교육 같은 것도 들어놓으실 필요도 있고, 나는 관심 없다. 그냥 주가 떨어지면 다 팔고 좀 관망을 해야지. 이런 분이라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공매도 연장만 안 됐어도 3월부터 대폭락 예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은 좀 올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인버스를 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놓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서울 전체 주택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주택 공급을 해버리겠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아마 또 건설 종목들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쩐지 그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성신양회, 일성건설 차트가 좀 좋아진다 싶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없는데 신원종합개발 이런 것도 그렇고 벌써 과열돼가지고 열이네요. 열. 이러면 지금 단일가 거래 들어갔다는 건데 이틀째 단일가 거래 들어갔네요. 그럼 내일까지도 단일가 거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래가 될 거고, 까뮤가 아니고
까뮤가 아니고 뭐였지? 올라간 게 상신 브레이크도 지금 과열이라 단일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단일가 거래가 위험한 게 이 30분마다 체결돼 가지고 막상 체결되는 시간쯤 되면은 호가가 확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거의 장 끝나갈 때쯤 이렇게 높던 게 장 마감은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면 중간에라도 막 스탑루프를 걸든지 팔든지 할 텐데 이건 뭐 30분 만에 이게 갑자기 호가가 확 변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일가는 거의 개미가 들어갔다가는 거의 죽음이죠.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금요일장이 그렇게 안 좋아질 것 같진 않고 인버스나 조금 그 지수만 조금 하락할 것 같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단타로 뭐 NCN도 상한가 순식간에 갔고 재밌었죠? 이렇게 꾸역꾸역 오르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눌림 줄 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여기를 제가 손절가를 원래 여기를 손절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넉넉하게 손절가를 여기로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갑자기 그냥 바로 쏘고 바로 상한가. 짜릿했죠.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뭐 단타도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이제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고점을 계속 뚫으러 갈 때 이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가 끝이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를 수도 있고. 돌파 매매는 정말 순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타이밍이 늦으면 어버버하다가 괜히 이미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괜히 막 조금이라도 조바심 나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서 사면 안 되겠죠? 놓치면은 하지 마세요. 뒤에는 다른 거라도 얼마든지 오니까요. 아무튼 내일도 또 성투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1번 방 들어오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 방장봇이 인사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제발 글 좀 보세요. 글 좀. 1번 방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되면 계속 제가 강퇴 좀 시킬 겁니다. 솔직히 지금 600명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너무 많아요. 순식간에 제가 어떤 정보 좋다고 하면은 우르르 몰려버리면 안 되니까 인원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산 좀 되시라고 좀 종목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본인 기준에 의해서 참고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매매를 할 때 지금 이런 게 고점이죠. 여기가 더 높은 게 아니라 여기가 가장 높죠. 오른쪽이 가장 높죠. 이런 걸 단타 치다가 이렇게 밀릴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날을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하락폭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다 결국 이 바닥에서 손절을 해요. 그러면 원래 여기서 이만큼이나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구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손실을 겪지 않으려면 이렇게 현재가 지금 엄청 신고가에서 단타를 칠 때는 정말 칼 손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단타 칠 때는 괜찮아요. 약간 기회가 있어요. 조금 물려도 이 상승세가 있고 또 이 바닥에서 가는 거라서 떨어져도 크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근데도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구간도 또 이탈한다. 그러면은 막 이런 저점까지 내려간 거니까 이런 데도 칼 손절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이들은 있는데 매매를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실시간 공부는 시켜드리니까 단순히 아무런 공부와 지식 없이
돈만 쫓다가는 결국에는 본인 실력이 없으면 다시 손실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